자, 6단은 확률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우의 열심히 공부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뭐 때문이냐면 확률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적을 준비부터 하지 말고 좀 들어봐. 각 단원의 배경이 매우 중요해. 알겠니? 일종의 학습 목표인 거지. 니네 못 느끼냐? 선생님 매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이 단원한테 뭘 할 것임을 간단히 브리핑 해주고 시작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공부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임마 뭐 샤프를 찌끄리든가 말든가 하라고. 알겠니?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잔소리가 또 잊었잖아요. 내가 이게 생각을 해놨는데. 여튼 확률 이제 계산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근데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들은 매우 똑똑한 분들인 것 같은 게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할까요? 이 타이밍에? 이때 좀 잘했을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못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보다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데 확률 계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더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시킨 거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일정 수준의 경우의 수를 세는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 단원의 경우의 수가 아예 안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하긴 했는데 좀 어렵다 정도의 느낌이면 확률 계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존나 어렵네 이러고 문제 계속 안 푼 학생들은 좀 지장이 있겠죠? 진우 풀고 있나? 진짜로?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1번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1번에 1번 보면 시행 맞아요? 시행하고 표본 공간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시행은 우리가 이미 한번 정의한 바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기억나세요? 시행이 뭐였어요? 네? 시행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포인트는 두 가지죠.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도가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표본 공간입니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표본 공간은 일종의 집합인데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집합이죠. 아시겠죠? 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이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다루기 위해서 집합에서 사용하던 벤 다이어그램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niversal Set이라고 해서 U를 쓰죠. 근데 확률 통계에서는 S를 씁니다. 샘플 스페이스에 S를 따서. 아시겠죠? 네,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당연히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이 사건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사건 그리고 공사건, 근원사건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전사건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전체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상 뭐하고 똑같냐면 표본 공간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하고 같다고요? 표본 공간이요. 표본 사건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표본 공간하고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공사건. 널셋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사건은 뭐겠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집합으로 대응시켜보면 뭐하고 같겠어요? 그렇죠. 공집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근원사건. 근원사건은 뭘 근원사건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쓸 때 합의 법칙을 쓰려면 한 사건을 더 간단한 여러 개의 사건을 쪼개죠. 맞아요? 근데 막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도 있겠죠. 가령 주사위를 하나 한 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걸 더 간단하게 해야겠다고 더 쪼개집니까? 안 되죠. 예,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원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첫 번째 합사건입니다. 합사건 얘기하려면, 합이나 곱을 얘기하려면 집합이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건 A, B와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알겠죠? 네. 합사건이라는 건 뭐가 합사건이냐면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대응시키면 뭐하고 같겠습니까? A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곱사건입니다. 곱사건 실제로 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사건 A, B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집합을 표현하면 교집합을 써야 되죠. 아시겠죠? 곱사건의 경우의 수 구한다고 둘이 곱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세 번째 배반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경우의 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배반 사건은 뭐예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입니다. 그럼 집합 A와 B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A와 B의 곱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곱사건이 공사건이 될 때 A를 B의 배반사건, 그리고 B를 A의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배반사건을 영어로 보시면 mutually exclusive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호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B의 배반사건인데 B는 A의 배반사건이 아닐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A가 B의 배반사건이면 반드시 B도 A의 배반사건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네 번째 여사건. 여사건은 여집합 배워서 감이 오시죠? 맞아요? 예. 가령 사건 A에 대하여 A의 여사건이란 말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계로 표시하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의 컴플리먼트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샘플 스페이스에서 A를 제외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맞죠? 맞죠? 네. 왜요? 고생하셨어요. 필요한 거 다 했어요. 이제 용어를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네.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실까봐 용어를 정의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은 몇 개 나옵니까?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6개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면 이게 6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원 사건이 6개잖아요.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집합이죠. 맞아요? 그럼 2의 6제곱까지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숫자 1, 숫자 2, 숫자 3 이런 것들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사위 단면에 적힌 숫자죠. 네.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원래 이런 식으로 불러야 맞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E1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E2 이렇게 부르자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쓸 수 있죠. 맞아? S는 뭐라고 쓰면 돼요? E1, E2, E3, E4, E5, E6 처음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네. 자, A는 뭐라고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A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E1, E2, E3 이렇게 볼 수 있죠.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B는 E2, E4, E6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E5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A와 B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과 같으면 구해라 해보면 되잖아요. A와 B 합사건은 뭐예요? 집합 A와 집합 B 합집합이죠? 맞아요? 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여사건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E5를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맞니? 맞아요? 3번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 사건이면 뭐라고요? 곱사건이 공사건 맞습니까?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려면 얘들의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 되죠. A와 B의 곱사건 구해보시면 누가 존재합니까? E2가 존재해요? 맞아요, 맞아요. E2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E2가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공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 있냐고 했는데 A가 어떤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그죠? 그럼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려면 이거 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얘들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의 세제곱까지 즉 8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방금 했던 이 용어를 재확인하는 그냥 문제예요. 알겠죠? 알아들었나? 확인하는 문제고요. 자, 이제 확률 얘기할 건데 확률 정의할 거예요. 이단원 제목이 확률 정의잖아요. 맞아요?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면 수학이 아니니까. 가령 야 내가 로또에 당첨될 것 같냐? 이러면 에이씨 그런 건 거의 안 일어나죠. 이런 건 확률이 아니에요. 거의 안 일어나나 도대체 얼마나 안 일어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숫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불확실한 걸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럼 불확실한 거를 확실하게 다루는 거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불확실한 건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조금이나마 덜 불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게 이제 확률의 출발이거든요. 사실 확률이 어디에 출발했냐면 도박에서 출발했어. 도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박에서 돈을 더 많이 딸까?를 연구하다 보니 확률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학문입니다. 도박에서 탄생을 하다니. 알겠죠? 알겠죠?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잘 되지도 않고요. 일관되게 하나의 방법으로 서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확률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게. 수학적 확률과, 안 적어도 돼요. 천천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통계적 확률과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세 가지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적 확률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얘로 표현 안 되면 얘로 해야지 해서 얘 만든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 이거 두 개 가지고 다 표현해보고 싶은데 얘 둘로 표현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해야지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각각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이 확률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맞아요? 이렇게 졸려해요. 졸려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 확률도 시험에 나오고 이 확률도 시험에 나오고 이 확률도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게 될 확률을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 10문제 중에 9문제,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압도적으로 수학적 확률 문제가 나오고요. 아주 가끔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나오고 거의 안 나오지만 안 나온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통계적 확률이 나와요. 됐어요? 됐죠? 네. 그래서 수학적 확률 매우 잘해야 되겠구나 일단 이런 생각 들죠? 맞죠? 3번 보시면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확률은요 그냥 0과 1 사이 어떤 숫자예요. 이건 그 숫자 너무 작으니까 100배 한 거죠. 퍼센트는 그냥 단순히 100배 한 겁니다. 이건 0.99 맞아요? 이건 0.01이고 얘는 0.09인 거죠. 네. 뭐 그렇다 치고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는 조건 자체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쓰시겠지만 자 볼까요? 제가 내일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반은 수업 안 하지만 다른 반은 수업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내일 출근할 확률 계산해 볼까요? 학생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 경우의 수가요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거나. 선생님 내일 50%의 확률 출근하는군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야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니?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거나. 선생님 50%의 확률 로또에 당첨되시겠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 반박할 수 있겠어요? 현우 방금 얘기한 학생이 왜 틀렸는지 웃었잖아요. 반박할 수 있겠어요?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새끼 그냥 네가 틀렸어요 병신아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네가 틀렸다고 말은 잘 못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게 중등에서 배우는데 중등에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네,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학적 확률을 꼭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씁니다. 표본 공간 S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일 출근하는 것과 출근하지 않는 것은 출근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대되죠. 맞아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는 것은 꽝이 될 것이 훨씬 더 많이 기대되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수요일쯤에 로또를 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화요일날 맞다 내 로또 잊으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내가 사놓고도
안 되겠지. 거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대결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토요일날 로또 당첨할 때 앞에 서가지고 이번 주는 기대를 좀 해볼까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산지도 막 잊어먹고 2주 뒤에 맞다 로또 샀었지. 이게 뭐예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왜 맨날 주사위만 던져요? 주사위 같은 거 던져야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경품이 있어서 둘이 나누고 싶은데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네가 갖고 뒷면 나오면 내가 갖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싫어 이 새끼야 내가 앞면 할 거야. 이런 애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앞면이나 뒷면이나 동등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나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맨날요 주사위를 던질 때, 동전을 던질 때,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알겠냐? 네가 이번 시험은 수학 시험은 폭망할 확률은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때 수학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건 이제 PA 이렇게 쓰거든요. 확률이 영어로 뭐예요? 확률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probability. 그죠? P를 딱 쓰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수학적 확률은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오겠어요? 중학교 때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라고 하면 되죠?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아주 명백하죠? 아까 용어를 만든 보람이 있죠? 맞죠? 예. 이거를 중학교 때는 뭐라고 썼었냐면 밑에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분해. 맞습니까? 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썼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이놈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진짜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이론적인 확률인 거죠.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은 진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진짜 학문적으로밖에 못 다루는 거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많진 않아요. 알겠죠? 자, 이제 수학적 확률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 몇 개라고요? 3개하고 붉은 공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총 8개가 있는 거죠. 맞죠? 예.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낼 때 아시겠죠? 이때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확률 어떻게 구하면 되죠? 모든 경우에서는 뭐예요? 8개의 공 중에 2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에 뭐가 오죠? 8C2가 오죠. 순서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이라고 했으니까 붉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3C2가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5C. 영어가 짧은 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5C. 알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4분의 5입니까? 금방 되시죠, 이런 거는? 그죠? 두 번째. 4개의 공을 꺼낼 때.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확률 얼마가 되겠어요? 4개의 공을 꺼내면 분모는 뭐가 되죠? 8C4가 됩니까? 흰 공 하나니까 흰 공 중에 하나를 뽑고, 붉은 공이 몇 개라고요? 3개? 그럼 붉은 공 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죠? 동시에 발생하죠? 네, 곱하시면 될 거고요. 맞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7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문제는 금방금방 풀어요, 사실. 알겠죠? 아마 숙제하시기 편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못 쓸 때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면 금방 계산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A, B, C, D, E, F 이 6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일렬로 배열할 때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네, 순서가 있다. 이때 A, B, C가 이웃할 확률. 그러니까 원래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죠? 경우의 수 구할 때? A, B, C를 하나로 보죠. 그죠? 그럼 나머지 D, E, F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총 문자의 개수를 몇 개로 봅니까? 4개로 보죠? 한 덩어리로 보니까. 그럼 4팩토리얼인가요? 그런데 3팩토리얼, 아니 3팩토리얼 곱해야 되죠? 같은 게 아니죠? 4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 곱하면 되죠. 얘들끼리 잘 바꾸는 거 고려해서. 맞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6팩토리얼인 거죠? 여기에다가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올리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 그럼 확률은 5분의 1 나오겠고요. 이건 뭐 계산 쉽게 되죠? 약분 하면 되니까. 두 번째,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네모, B 또는 B, 네모, A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경우의 수도 2를 곱할 거니까 이런 상황을 확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A, 네모, B 이걸 하나로 보고 나머지는 2개 남습니까? 3개 남습니까? 3개 남죠? 뭔지 알 수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제가 뭐 하겠다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하나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2를 일단 곱하면서 시작해야겠죠. 맞아요? 이건 A와 B 자리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죠? C, D, E, F 4개가 있죠? 나머지 줄 세워야 되죠? 3팩토리얼. 맞냐? 네. 맞아요? 네. 300. 아닌데? 안 맞는데? 이걸 4 했잖아요. 그러면 4팩토리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4개니까. 그죠? 네, 안 맞는 게 자꾸 왔다 그래요. 자, 그래서 P는 뭐가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가 6팩이죠. 여기가 2 곱하기 4 곱하기 4팩이 올라올 겁니다. 됐습니까? 답은 15분의 4가 될 거고요. 3번은 크게 짧으니 예서 볼게요. 3번은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순열이죠. 그죠? 이때 A, B가 이웃할 확률. 원형으로 배열하면 이거 바로 써볼까요? 모든 경우의 수가 뭘로 바뀌죠? 6-1 팩토리얼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원임을 고려했다는 뜻으로 본인이 알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면 A, B 하나로 보죠. 그럼 전체는 몇 개죠? 그렇죠. 5개니까 5-1 팩토리얼 맞습니까? 근데 A, B의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계산하시면 이게 5분의 2가 나와요. 아시겠죠? 됐나?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나가는 숙제 확률의 정의하고 덧셈 정의 여기가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그 뒤부터 다시 난이도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네. 뭐 수업 시간이 30분도 안 됐는데 일어나. 이 내 눈에 어떻게 비친다고? 네 수업 존나 핵노잼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느껴진다고 알겠니? 어떻게 넌 내가 앉자마자 30분 안에 날 재울 수 있니? 뭐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물론 졸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자, 통계적 확률을 보죠. 통계적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이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수학적 확률의 제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쉬움을 쓰는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인데요. 통계적 확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죠. 야구에서 타율 아시죠? 타율 어떻게 계산하죠? 하이픈리 말고요. 타율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타석 수분에 안타를 친 개수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몇 타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이제 몇 타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나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몸에 공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볼넷이 나온다거나 이래서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건 타석에서 제외예요. 실제 친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타석이라는 것은 내가 서가지고 공을 때린 행위까지 타석이라고 하는데 공을 때렸어요? 그럼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안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때린 숫자, 공을 총 때린 숫자, 그러니까 실제로 막 선생님 이번 나가서 파울 3개 쳤는데 3번 때린 건가? 그게 아니고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안타냐 아웃이냐가 결정된 그 총 숫자 분의 실제 안타의 숫자에서 계산하거든요. 타율. 그러면 선생님 확률 애시당초에 타율로 계산하면 되지. 이게 뭐한 짓이에요. 불편하게. 그죠? 이것도 불편해요. 야, 통계적 확률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사실은. 그게 뭐예요? 너네 프로야구 개막전 한두 경기 지나고 나서 얘들 타율 본 적 있냐? 타율 18. 두 번 나서 두 번 침. 18이면 100%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니면 존나 못하는 애들도 타율 막 4 높은 뭐 이래요. 그게 진짜 타율 같아요? 신뢰성 있어 보여요? 아니 얘가 이제 경기 해가 이제 두 번 나서 두 번 다 안타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율이 100%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슈퍼 강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이 새끼 번호 터졌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계적 확률은 뭐가 문제냐면 시행 횟수가 적으면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요. 매우 떨어지고 수학적 확률은 사실 주사위를 안 던져보고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타율은 야구를 안 하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생긴 걸 보니까 넌 타율이 한 3할 정도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쳐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을 계속 거듭해야만 계산할 수 있는 거라서 맞죠? 예,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딱히 우수하다는 말이 아닌데 수학적 확률이 다를 수 없는 상황을 다루니까 얘가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시행을 계속 해야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같은 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구 선수한테 야 너 나와서 계속 쳐봐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새끼가 진짜로 안타를 친 개수를 Rn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n은 횟수를 거듭해야 신뢰도가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횟수를 몇 번 해야 신뢰도가 100%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0번? 무한히 반복해야죠. 무한히. 왜냐면 여러분들 타율 예를 들어서 한 경기를 하면 보통 잘 치는 타자들의 경우에는 안타를 막 100안타 넘게 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타율이 한 3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타석수에 벌써 한 300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타자가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2사 만루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타율이 3할인데 오늘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안타를 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3구 3진으로 들어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의 횟수가 막 300번 이렇게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시행 횟수를 계속 키워야 돼요. 이론적으로 몇 번? 무한대까지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총 시행 횟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요 놈 있죠? 이 일정한 수 뭐라 할까요? 여기서 P라고 했네요. P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때 이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사실 실질적으로 무슨 값이에요? 극한값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PA라는 놈을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의 n제곱 했을 때 얘가 어떤 유한 확정값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얘를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화시키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죠. 무한번 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적당히 크면 그냥 그걸 수학적 확률로 봅니다. 알겠죠? 마치 우리가 시즌 후반에 야구 선수의 타율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n이 적당히 크면 아, 이를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아시겠죠? 다음 7번 보시면 그 그림 보시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동전을 던질 거예요. 동전을 던질 거라고요? 제가 동전을 던질 거예요. 동전을 던질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 앞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 확률 계산하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전을 4번 던지면 2번 앞면이 나오고 2번 뒷면이 나오던가요? 동전을 4번 던졌는데 4번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죠? 맞아요? 동전을 10번을 던지면 5번 앞면 나오고 5번 뒷면 나옵니까? 아니죠. 자, 질문을 바꿔보죠. 동전을 1조 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5천억 번에 매우 가까운 수가 앞면이 나오고 5천억 번에 매우 가까운 수가 뒷면이 나옵니다. 실제 해보시면 알아요. 집에 와서 해보세요. 알겠죠? 1조 번을 못 던지죠.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세는데 뭐 60년 걸려요. 세봤어요? 여러분들 존나 듣기 싫은 수업 있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1부터 세봐요. 아마 만 정도 세면 수업 끝날 거예요. 알겠죠? 1부터 1억까지 그냥 입으로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8시간씩 세서 60년 정도 걸리거든요. 1조 번을 동전을 던져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손목 관절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주사위 같은 거 집에 있다라고 하면, 혹은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동전을 그래도 한 50회 정도는 던져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던졌을 때 생각보다 비슷한 비율로 앞면과 뒷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 2-3번 던지면 앞면 3번 나올 수도 있죠. 알겠죠? 네. 그게 그 그래프에 쓰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10번,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1100번 반복하죠. 그랬더니 상대도수가 지금 어디에 접근하고 있어요? 어디에 접근하고 있어요? 2분의 1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결론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누가 통계적 확률 2 통계적 확률이라고 썼지만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은 아니니까 엄밀히 말해서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기 힘들죠. 네, 상대도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사실 우리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혼용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행을 한없이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지 않느냐.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네. 다음 8번.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이 내용이 존나 노잼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뒤에 통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통계를 하려면 지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단순히 확률 계산만 할 줄 안다고 해서 통계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 상황을 우려해서 지금 이
통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8번 보시면 기하학적 확률이다.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좀 봅시다. 되죠? 자, 여러분들이 양궁 선수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정확히 양궁을 할 건데 아주 특이한 양궁이에요. 요 가운데 들어올 때만 점수를 주고요. 여기 안 들어오면 점수 안 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숙련된 양궁 선수여서 화살이 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죠? 수학적 확률을 접근하면 화살이 막 이런 데 꽂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이런 데 화살이 꽂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이 위치의 개수를 다 센 다음에 여기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위치의 개수를 세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원 전체에서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무한개죠. 여기에서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죠? 무한개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우리가 이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면 이게 뭐 1이 약분돼서 1이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0이 되지도 않을 것 같죠? 확실히 어떤 수렴하는 값이 될 것 같죠? 맞아요. 왜냐면 똑같이 무한계지만 이 무한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수학적 확률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무한계보다 무한계를 셀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의 직관으로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까? 선생님, 여기의 넓이를 분모로 보고, 맞아요? 여기의 넓이를 분자로 보면 얘가 우리가 예상하는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넓이분의 넓이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것도 약간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숙련된 양궁 선수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화살을 꽂을 가능성하고 여기에 화살을 꽂을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이게 더 높죠? 이거보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다 똑같다고 봐요. 이렇게 나가지만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 아니, 기하학적 확률은, 정신 차려요. 기하학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개수만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영역 S라고 하죠. 이게 평면 공간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학적 확률에서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아시겠죠?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A에 대하여 이제 PA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서는 영역 S의 크기. 제가 지금 넓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고등수학에서 수학적 확률은 부피분의 부피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네, 반드시 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길이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영역 A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놈을 S에서 P 한 점이 A에 속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만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을 때 기하학적 확률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죠. 자, 기하학적 확률의 활용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9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보죠. 이런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요 안에 아무 점이나 잡을 겁니다. 알겠죠? 요 안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삼각형 PAB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맞아요? 둔각 삼각형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잡으면 이런 건 예각 삼각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이 되는 경계는 어디 있죠?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얘 원주각 안 배웠어?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반드시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P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죠? 직각이 되는 거죠. 아니 중3 때 안 배웠어 이거? 야, 이 중3 원의 성질인데 배웠어 안 배웠어? 빨리 말해. 배웠죠? 배웠죠? 원주각은 중심각이 절반인데 반원의 중심각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그럼 반원의 원주각은 90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원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럼 둔각이라고 하면 여기로 나갔을 때 둔각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려면 이 확률 P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일 뭐가 있죠? 이 사각형 전체 넓이죠?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 분자에는 뭐가 있죠? 아 여긴 얘가 있군요. 미안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둔각이니까 지금 문제가. 알겠죠? 네. 그럼 위에는 이 반원의 넓이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니까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반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4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아니냐? 이게 원의 넓이죠? 네, 미안합니다. 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삼각형 ABP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무슨 얼마죠? 예각 삼각형 어떻게 되합니까? 전체 넓이가 1인 거 없고요. 맞아요? 여기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흰색 부분의 넓이는 1에서 8분의 8을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 8분의 8가 나오거든요. 맞냐? 맞아?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 더해봐. 얼마야? 1이라는 것은 전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그러면 이 문제에서 삼각형 ABP가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오 씨발 뭐지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무수히 많다고요? 직각 삼각형이? 확률이 어떻게 무수히 많아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과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더했더니 확률 합이 얼마예요? 1. 그럼 이론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 0이죠. 확률은 1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야, 니네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 낸 다음에 3번에다가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 이렇게 적혀 있어. 거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진짜 0이라고 적을까요? 진짜 0이라고 적을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되긴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아주 훌륭한, 지효가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알 수 없어요.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선생님, 된다는 말은 확률이 존재한다는 말인데, 확률이 0이 아닌 확률이 존재한다는 말은 확률 총합이 1을 초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넓이분의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고 있죠? 근데 직각삼각형은 여기에 P가 왔을 때 직각이 되죠? 그럼 이게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넓이가 0이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직각삼각형 확률이 0이 맞는 거죠. 0이 맞는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확률이 0이 맞다는 말은
직각삼각형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하학적 확률을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념은 여기서 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의 타입 확률을 묻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둔각이나 예각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둔각삼각형은 사실 직각삼각형을 포함한 둔각삼각형이고 얘도 직각삼각형을 포함한 예각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지호가 알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정답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 확률의 또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렇게 쉽디 쉬운 거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렇게 쉽디 쉬운 거 잘 안 물어봐요. 알겠냐?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알아? 어? 아, 이렇게 직 6년치 모양의 통이 있다. 근데 이 통에 이렇게 원이 4개가 그려져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네가 여기 밖에서 동전 하나 던져가지고 이 검정 원과 접촉했을 때 너는 2배의 돈을 받기로 한다. 그럼 너가 2배의 돈을 받을 확률은 뭐 이런 거 물어봐야겠죠? 접촉했을 때니까 이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로 이렇게 동전을 그려가면서 원을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충분히 구할 만한 게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 안 나온다고 제 말은. 알겠죠? 기하학형이 나오면 아니면 문제 10번 같은 거 나와요. 문제 10번 같은 거. 문제 10번 보세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봅시다. 길이가 2a인 선분 AB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전체의 길이가 2A라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임의의 두 점 C하고 D를 잡을 거예요. 임의의 두 점이니까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C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D를 잡았는데 이때 이 선분 CD의 길이가 A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기하학적 확률 중에 길이분의 길이 문제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처음 생각하는데 이거 길이분의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넓이분의 넓이 문제예요. 선생님 전체의 길이고 이 선분 CD의 길이니까 길이분의 길이 아니에요. 라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고요. 지금 C를 아무 데나 잡을 수 있죠. D도 아무 데나 잡을 수 있죠. C와 D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독립변수가 2개예요. 맞아요? 맞아. 변수가 2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평면으로 확대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놈의 좌표를 0, 이놈의 좌표를 2a라고 합니다. 이놈의 좌표를 x, 이놈의 좌표를 y라고 하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x는 반드시 0과 2a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y도 반드시 0과 2a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와 y의 차, 요놈이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 c가 d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x, y의 영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걸 부등식의 영역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넘기네. 넘깁시다. 자, 일단 EA 요 사각형 내에 x, y가 찍히죠. 맞죠? 그 다음에 요놈 풀어보면 사실 요놈은 y가 x-a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그 다음에 y가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풀리죠? 절대값 풀어보면 그지 않냐? 그죠? y는 x-a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y는 x 플러스 a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x가 이렇고 y가 이렇고 지금 어디에요? 여기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서 넓이분의 넓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a, 2a죠? 이 점의 좌표는 얼마죠? 2a, a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a, 0일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0, a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4A의 제곱이죠? 맞죠? 여기의 넓이는 얼마죠? 사실 여기가 2분의 1 A제곱, 여기가 2분의 1 A제곱이니까 4A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냐? 맞아요? 네. 이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문제 하나 적어볼게요. 안 적어도 돼요? 눈으로 보세요. 오늘 지각쟁이 승준이하고 주연이하고 승준, 주연이가 PC방을 가기 위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PC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알겠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알겠죠? 그런데 서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맨날 쳐놓으니까 뺏긴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 못 나갈 사정이 생겨도 못 나간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핸드폰 없을 때. 우리 때 많이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착 후 최대 30분까지만 기다리기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12시에 나왔는데 12시 반까지 뭐 승준이가 안 오면 그냥 저는 안 만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때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뭐 아니에요. 답 여기 적혀있네. 자, 이 문제 이미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금쌤 이씨 어떻게 똑같은 문제죠? 자, 봅니다. 수직선을 그려요. 여기가 12시입니다. 알겠죠? 여기가 1시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를 사실 0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기를 60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아니야, 많이! 맞아요? 자, 승준이가 여기서 옵니다. 승준이의 도착 시간을 X분 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주연이가 옵니다. 주연이의 도착 시간을 12시 Y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려면 이거의 길이가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X라는 놈은 0에서 60까지, Y라는 놈도 0에서 60까지이고 두 사람의 도착 시간의 차가 30분 이내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게 2A, 이게 2A, 이게 A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만날 수 있는 거죠. 75%의 확률로. 지금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만 풀어주고 풀겠거니 하면 이거 못 풀더라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나오면 기하학적 확률이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기하학적 확률은요,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다양하게 만들기 힘들어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놔요. 알겠어요? 알겠냐? 다음, 확률의 기본 성질이 돼요. 그냥 공간 남아서 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빨리 쓰고 마칩시다. 알겠죠? 네. 첫 번째, 아까 이미 다 언급을 했는데,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놈을 PA라고 하면 PA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표본 공간의 부집합의 개수가 표본 공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공사건이라고 해도 원소의 개수 최소가 0개이기 때문에 맞죠? 두 번째, 전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겠죠. 전사건이 뭔데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표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두 번째,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겠냐? 그렇죠. 공사건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쉬었다죠?